자, 오늘은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ETF가 핫하다 보니까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 겸 액티브 ETF가 최근에 또 상장이 되어서 8개가 상장이 됐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1개가 개별 주식이고요. 그 다음 주식 2개 이상을 묶어놓은 거를 펀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 펀드를 주식을 지수로 묶어놓은 거죠.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코스닥 150 이렇게 전체 주식 그 해당 시장의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를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게 바로 ETF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액티브 펀드, 보통 액티브 뮤추얼 펀드, 액티브 펀드가 결국 인덱스 펀드와 ETF 시장으로 흡수되면서 거의 액티브 펀드들은 사라지고 패시브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패시브 펀드의 대세가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 와중에 이 지수를 약 70%를 추종하고 나머지 30%는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서 좀 액티브하게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생겼는데, 이게 액티브 ETF죠.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패시브한 면과 액티브 펀드의 어떤 액티브한 면을 합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ETF를 크게 보면 우리가 패시브 ETF,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형 ETF죠. 그러니까 이 패시브 ETF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모두 편입하는 거, 그 다음에 S&P 500을 편입하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나 여기에 편입하는 거, 이런 지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섹타형 패시브 ETF가 있겠죠. 그러니까 섹타형에 어울리는 지수가 있을 텐데, 이게 2차 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ESG, 이런 어떤 섹타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달러나 채권이나 이런 통화형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 원자재, 금이나 또 원유 같은 이런 관련된 기업을 모조리 사는 이런 패시브 ETF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지수를. 그런데 이게 파생 ETF가 나왔죠. 얘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있고, 한 배 ETF의 수익이 올라갈 때 2배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ETF가 있죠. 이 인버스 ETF라는 거는 손실이 1배 떨어졌을 때 1배 수익이 나는 거고, 인버스 2X라고 있죠. 이걸 곱버스라고 하는데, 곱버스는 한 배 손실이 났을 때 2배 수익이 나는 거를 곱버스, 이걸 이제 파생 ETF라고 하고,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는 이 70%는 지수형의 지수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추종하는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1이라고 하고요. 0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 상관계수가 0.7이면 거의 70%를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의 지수와 똑같은데, 나머지 30%를 이제 펀드 매니저의 공격적인 스타일로 운용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사실은 미국의 액티브 ETF의 전설적인 대명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캐시 우드라는 그 여자분이 있죠. 캐시 우드. 이분이 대표이사인데, 이 캐시 우드가 테슬라라든가 또 주미라든가 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주들에 투자하면서 작년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어놓은 액티브 ETF 4개가
100% 이상 수익률을 전부 올리면서 엄청나게 시장의 인기를 끌어왔고, 막판에 우리나라 그 성악개미들이 여길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많이 좀 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이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ETF도 투자하신다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미국의 이 선례를 보고 한국에선 8종이 만들어졌어요. 최근 5월 달에. 그래서 운용사로 보면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 삼성 자산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고, 한투가 있는데, 한투에서는 옛날에 내비게이터라는 걸로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구체적인 액티브 ETF의 명보다는 어느 업종, 어느 섹터에 들어갔는지를 좀 보면은, 일단 친환경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ESG,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BBIG라고 있죠. BBIG. 국내에도 뉴딜 펀드에 BBIG 펀드도 있는데, BBIG는 바이오, 그죠? 신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기업,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BBIG라고 하는데, 이런 BBIG에 투자하는 거를 한투, 미래, 삼성,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들어서 액티브 ETF를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든다고 한번 예상을 할게요. ETF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내 상장된 ETF가 있겠죠. 한국 자산운용사, 한국투자, 삼성자산,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타이거, 킨덱스, 이런 국내 상장된 기업이 투자는 국내 투자가 있고요. 해외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고 지수 이외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국내 상장돼서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예를 들어 코덱스 200 이런 게 있죠. 코덱스뿐만 아니라 타이거 200도 있고 킨덱스 200도 있고, 다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고, 해외 ETF는 S&P 500,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이게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킨덱스도 있고 다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상장된 국내에 투자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을까? 2차 전지가 있고, 탑10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된 자산운용사가 해외 투자하는 지수 말고는 리츠도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도 있겠죠. 차이나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상장, 이거는 이제 해외예요. 해외 상장된 지수 같은 경우는 SPY가 있죠. SPDR이 S&P 500이 투자하는 스파이가 있고, 그 다음 나스닥이 투자하는 인베스코가 운영하는 QQQ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성과가 좋았던 탄, 솔라, 태양광에 투자하죠. 그 다음에 QCLN이나 ICLN 이런 데는 이제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죠. ICLN 이런 ETF들.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이제 유명했던 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거, G 유전자에 투자하는 제노믹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ARK 또 F 핀테크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미국 베스트 퍼포먼스 20개 중에 4개를 차지해서 한때 인기를 끌었는데,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흐름은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여기에 한 50%, 그 다음에 국내 상장 국내 지수의 한 20%, 국내 20%, 해외에 10% 정도 하고, 해외 상장된 거는 별도의 자산운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액티브 ETF 출시에 가늠해서 ETF 전체에 대한 내용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